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강만수는 낡은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쇠라면 쇠, 종이면 종이, 버려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죠. 6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해진 모자, 아래로 보이는 백발은 이른 새벽의 서늘한 공기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또 고물 줍는 영감이 지나가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말들에 강만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죠. 그의 허리는 세월의 무게에 약간 굽어 있었지만 리어카를 끄는 힘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빵집 주인 김 씨가 건넨 인사에 강만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따뜻했지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만수의 머릿속에는 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이 오늘도 늦게 들어오겠지. 딸 강소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항상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의 소연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강만수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자신은 허름한 옷차림의 남루한 외모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지만 딸만큼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강만수는 오늘 주워온 고물들을 종류별로 꼼꼼히 분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이지만 그에게는 모두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댔고 그 이상의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왔으니까요. 작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금고를 바라보며 강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통장과 부동산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그는 이미 엄청난 부를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딸에게조차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성실함을 보기 위해서였죠. 돈이 있다고 사람 대접받는 세상. 그런 건 진짜가 아니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강만수는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노인으로만 바라보지만 그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치라는 믿음 말이죠. 강소연은 회의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2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녀의 승진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에게 이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연 씨, 이번 프로젝트 발표 준비는 다 됐어? 옆에서 동료 민지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는 동료였죠. 네,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자료만 조금 더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소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죠. 특히 자신의 배경, 그러니까 리어카를 끄는 아버지의 존재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연에게는 다행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우연히 눈에 들어온 모습에 소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헐렁한 점퍼에 해진 모자를 쓴 채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의 모습, 바로 아버지 강만수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아버지를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저기, 저 노인분, 혹시 소연 씨 아는 분이에요? 뒤에서 따라오던 팀장 정태석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불쌍해 보여서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신이 미웠지만 그 순간 회사에서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걸어갔고 소연은 뒤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점점 멀어지는 작은 실루엣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있었죠. 아버지, 왜 하필 우리 회사 근처에서 고물을 줍는 거예요? 소연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강만수는 잠시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쪽이 고물이 많아서 그랬지. 그래도
제발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민망해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소연은 자신이 한 말에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강만수의 눈에 잠시 서글픔이 스쳤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알았다. 그쪽으로는 안 가마. 단 한마디를 남기고 강만수는 다시 라디오에 집중했습니다. 그 간단한 대답이 소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손을 바라보며 소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리어카를 끄는 그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던 것이죠. 아침 8시 강소연의 회사는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분기별 성과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소연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연 씨, 이번 분기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팀장님도 많이 기대하시더라고요. 동료 현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죠. 회의실은 빽빽하게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임원들과 각 부서의 팀장들이 앞자리에 앉았고 그 뒤로 직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이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이것만 잘 넘기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다음은 마케팅팀 강소연 과장의 분기별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소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중간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소연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왜 여기에? 강만수는 평소처럼 묵묵히 고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는데 왜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비원이 다가가 강만수를 내쫓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강 과장님, 괜찮으세요? 팀장의 목소리에 소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의 광경도 이미 모두가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간신히 발표를 마친 소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죠. 주변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리어카 노인이 강 과장 아버지 아니야? 진짜 고물 줍는 노인이. 그럼 강 과장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척한 것도 다 가식이었네. 귓가에 들려오는 말들이 소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자신의 배경이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동료들이 이제는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녁 6시 퇴근길 버스 안에서 강소연은 흐르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소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분했죠. 왜 하필 오늘 우리 회사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라면 참았을 감정이 오늘은 폭발해버렸죠. 강만수는 천천히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무를 줍다 보니.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오늘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시겠어요?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강만수의 표정에는 잠시 고통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들어가자. 밖에서 이러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
소연은 가방을 내던지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세요? 고물이나 주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강만수는 묵묵히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들은 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리역 하나 끌고 다니면서 왜 꼭 제 인생을 망치세요? 마지막 말을 내뱉고 나서야 소연은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깨달았습니다. 강만수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작은 목소리로 말한 강만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자신에게 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은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방에서 나온 강만수는 낡은 통장과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소연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강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내 삶이다. 깊은 밤, 강소연은 아버지가 건네준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낡은 통장 속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금과 주식, 그리고 강남의 빌딩 한 채와 시내 곳곳의 부동산 문서들. 아버지 강만수는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더 큰 충격이 밀려왔죠. 문서들 사이에는 오래된 사진들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시장에서 노점을 하던 모습, 첫 부동산을 구입하던 날의 기쁨에 찬 표정, 그리고 어린 소연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나 방 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개 위에 놓인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물 주우러 나간다. 저녁에 보자. 소연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계속하는 걸까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소연은 아버지가 항상 다니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부터 한적한 주택가까지 아버지가 매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그 길입니다. 몇 시간을 헤매다 드디어 공원 한편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다가가자 강만수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 갔니? 오늘은 쉬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의 일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날 부끄러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어.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 말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심이 얼마나 아버지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왜 계속 이렇게 사세요? 왜 고물을 주우세요? 소연이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지. 오후 3시 한적한 공원 벤치에 강만수와 강소연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강만수는 낡은 물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려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서 고생했다. 너의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나, 그리고 너의 삼촌까지 세 식구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지. 그때 깨달았다. 돈의 가치를. 강만수의 눈빛이 잠시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걸 깨달았다. 돈만 있다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더라.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일까? 소연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왔기 때문이죠. 나는 결심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나만큼은 다르게 살자고. 그래서 시작한 게 고물 줍는 일이었지. 남들이 버린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 강만수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리어카를 끌며 생긴 굳은 살들이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철학이 되었다. 버려진 것들에서 가치를 찾는 일, 그게 내 삶이 되었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고 건물을 샀다. 하지만 난 그 돈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그 말에 소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난 결심했다. 너에게만큼은 절대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말자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진정한 가치를 알길 바랐다. 그래서 내 모습은 그대로 유지했던 거야. 강만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위한 마음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한 말, 왜 꼭 제 인생을 망치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걸까?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를 느끼며 소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전 그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낙엽들이 둘 주위로 흩날렸죠.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과 성실함을 보는 것이다. 난 그렇게 사람을 골라왔다. 강만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생 살면서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더라. 다들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하지만 그 중에도 몇몇은 달랐다. 그들에게 난 그저 고물 줍는 노인이 아니라 강만수였다.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서 평생의 헌신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내 것이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었다.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강만수의 말에 소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소박한 식사를 하는 동안 소연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7시 강소연은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나눈 대화 이후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의 사건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강 과장님, 팀장님께서 찾으세요. 비서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 정태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소연 씨. 소연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은 잠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유감이네. 하지만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해. 고객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고. 팀장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팀장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사직서입니다.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알잖아. 곧 승진도 예정되어 있고.
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의 말이 더 이상 그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소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이 따라왔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소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수년간 일했던 공간을 떠나는 것은 조금 서글펐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가까운 동료 민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민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선택이야.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 소연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 앞 공원에는 아버지 강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리어카는 없었지만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아버지. 당신과 함께 하기로요. 강만수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걸으며 석양이 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사업 구상해봤어요. 아버지의 철학을 담은 사회공헌 프로젝트예요.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재활용 사업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요. 소연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강만수는 묵묵히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자, 소연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 재활용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강만수와 강소연이 함께 설립한 이 센터는 버려진 물건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공식에 참석했고 지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재활용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소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아버지 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간직해오신 철학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죠.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모으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이런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센터 개관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강만수의 눈가에 맺힌 감동의 눈물이 빛났습니다. 딸과 함께 이룬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준공식이 끝난 후 센터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작업장과 교육실, 그리고 전시 공간까지 갖춘 이 센터는 단순한 재활용 시설을 넘어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시설을 만드셨다니. 참석자 중 한 명이 강만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전에 강만수를 무시했던 동네 슈퍼 주인이었죠. 강만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과거의 오해나 상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연의 전 직장 동료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센터의 규모와 의미를 알게 된 후 그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소연 씨, 정말 놀랐어요. 이런 멋진 일을 하고 계셨다니. 예전에 소연을 무시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희 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 재활용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참여하세요. 저녁이 되어 행사가 마무리되자 강만수와 소연은 센터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강만수의 리어카는 센터 입구에 예술작품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와 함께했던 동반자를 기리는 방식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꿈이 이루어졌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강만수는 깊은 호흡을 하며 멀리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그때가 더 행복했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말에 소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겸손한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함께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그건 정말 기쁘구나.
강만수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버지를 리어카 끄는 백만장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도시의 전설이 되셨어요. 강만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예나 칭찬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전설 같은 건 필요 없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된다.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아버지와 딸은 조용히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그들의 철학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물 리어카를 끄는 초라한 남자의 인생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강만수의 철학은 이제 소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낡은 리어카를 끌며 조용히 살아온 한 남자. 세상이 보기엔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철학과 품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짜 가치는 드러나지 않은 순간에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 주변에도 조용히 살아가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숨겨진 반전이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품위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